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음식물을 씹는 게 불편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2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와 군산대 식품생명과학부 연구팀이 평균 72세 노인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씹는 데 문제가 있는 노인들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약 1.9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씹는 게 어려운 노인들은 전반적인 에너지 섭취량도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부족한 단백질 섭취가 우울증 위험과 근육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값싼 서양 고추냉이, 즉 겨자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한 업체들이 식품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고추냉이 제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등 13곳을 단속해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9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10배까지 저렴한 겨자무를 써 제품을 제조하고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겨자무, 분말 등을 최대 90%까지 넣은 생와사비 등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32억 원어치를 대형마트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 22명 중 1명은 쌍둥이로 세계 평균치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대 교양대학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인구 1000명당 쌍둥이는 5쌍에 그쳤지만 2019년에는 22.5쌍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출생률이 지난 40년간 4.5배 증가한 건데요. 세계 평균 쌍둥이 출생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출생아 22명 중 1명이 쌍둥이인 셈이라며 여성의 출산 지연과 보조 생식 기술의 확산, 난임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이 쌍둥이 출생률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관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구역 등에서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 공동연구팀이 성인 7,000명의 담배 사용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의 79.2%가 최근 한 달 동안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몰래 흡연을 한 장소를 보면 집안이 5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 안이 45.3%, 실외 금연구역 36.1%, 직장 실내 공간 25.5%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관련형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사용이 간접 흡연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금연 정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무분별한 칼슘 보충제 사용이 심혈관 질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골다공증 환자 2만 2천여 명에 대한 54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칼슘 보충제만 복용한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약 1.54배 높았고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 위험도는 약 1.89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 그룹에서는 이처럼 위험도가 커지지 않았다면서 칼슘 보충제의 단독 복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여름 모기가 예년보다 많이 감소했다는데 대신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사실 가을에는 추수나 벌초, 성묘, 또 등산, 캠핑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요. 이 모기와 더불어 진드기, 벌 등 각종 벌레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벌레에 물리면 이 벌레의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 혈관에 유입이 되고
이 타액에 들어있는 항원 물질 탓에 피부가 붉어지고 또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가려운 병변이 생기거든요. 자, 이때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서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피부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이 벌레에 물리면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가려워지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 벌레에 물렸을 때는 일단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일단 물린 곳의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크게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또 디부카인 염산염, 멘톨, 캄파 등의 성분이 함께 사용된 복합제와 히드로코르티손 등의 성분이 사용된 단일제가 있는데요. 성분명 다 아실 필요 없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성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톨과 캄파 성분은 청량감을 높여 가려움증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다만 캄파 성분의 약은 소아에게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아이에게는 발라서는 안 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벌레 물림 치료약은 액상, 크림, 로션, 연고, 겔, 에어로졸, 원형 부착제처럼 뿌리거나 바르는 외용제입니다. 따라서 먹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아이들 주의시키시고 눈이나 그 주위, 점막 등의 약성분이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약에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씻으시고요. 습진이나 진무름, 염증이 심한 사람, 또 약이나 화장품 등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5, 6일 약을 써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용을 바로 중단하시고 마찬가지로 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하십시오. 파스 형태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부착 후 4~5시간 후 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팁 드리고 싶고요. 액제나 또 뿌리는 에어로졸 젤을 사용하신다면 사용 전에 잘 흔들어 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바르거나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어로졸 젤을 사용할 때는 벌레 물린 부위로부터 15에서 30cm 거리를 두고 분사하고 같은 부위에 연속 3초 넘게 분무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바로 뿌리는 대신에 손바닥에 분무해 문지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 변질을 막으려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가능하면 습기 적고 또 서늘한 곳에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해 두십시오. 사용 기간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의약품 안전나라의 의약품 등 정보와 이약은요 정보 카테고리에서 성분명을 검색하면 효능 효과, 용량 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